매불쇼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 못 본 척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내란과 싸우는 상황이라 네. 관심을 못 받을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너무 관심을 못 받았어. 무시무시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또 역시 아무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불쇼가 이 얘기를 잠깐 나누고 갈까 하는데요. 오늘 조금 걱정돼요. 이분이 지금 현직 군인이거든요. 아, 현직이세요? 예, 현직인데 예. 이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이게 또 괜히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일단 노은결 소령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은결 소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 행여나 이게 또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괜히. 제가 작년 12월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예. 그때도 매불쇼에서 한번 네. 불러주셨었는데 현역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 출연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건 발생 이후에 지금 10개월 지난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침묵하기보다는 네. 지금도 사실 오늘 이 자리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이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아휴,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외로운 싸움을 하는 노은결 소령 옆에서 관심 가져주고 함께 싸워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에 비해서 내용은 아주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기자회견을 해보면 제가 이제 두 차례 같이 기자회견을 같이 했었는데 하셨잖아. 반응이 굉장히 놀라요. 네. 기자들도 깜짝 놀라요. 아, 내용에는 놀래. 네, 들으면서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눈동자가 커지고 네. 귀를 열고 정말 놀래서 이러고 쳐다보거든요.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미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조금 지난 이야기라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을 텐데 물론 뭐 다룬 적도 없고 다른 네. 데서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결 소령은요 해군 의장대 대장이야. 예, 그래서 대통령실 관련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출입이 잦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무하던 중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로 녹음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뒀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명태균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최상병 문제가 터지고 임성근 사단장을 목격을 합니다. 우연히. 오. 예, 목격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기록을 해둬요. 네, 네. 근데 이러한 기록들을 유튜브 채널에 제보를 하다가 이제 걸렸어. 아, 그게 걸렸어요. 걸렸어. 예. 그리고 신원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술까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 관련한 무시무시한 내용을 작년 말 12월에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이 관련 내용을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 영상 조금 뭐 길 수는 있습니다만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해군소령 노은결입니다. 저는 10월 23일 오후 1시경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 병영생활관 8층에서 저를 사찰하던 신원불상의 인력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요추 2번 골절 및 왼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았고 군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등급 7급, 장애 보상 등급 3급, 상위 등급 6급으로 퇴역 대상이 되었지만 전역 부동의 및 계속 복무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현재는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당시 신원불상의 그 인원은 저에게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종북 불온 세력 빨갱이라고 하였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협박을 하였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와이프를 성폭행하고 이제 2돌 된 제 딸은 얼굴에 큰 상처를 내서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도 촬영을 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태블릿 PC로 옮기고 있는데 어느새 남성 2명이 제 양옆으로 다가와서 저를 제압하고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죽고 싶냐며 지금이라도 가족이 안전하고 싶다면 쓸데없는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전날인 10월 22일 가족들과 함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방문했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 문 밖에서 내일 12시 병영생활관 9층이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순간 그들이라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산 국방부로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에 가는 도중 일이 잘못돼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 제보 메일을 작성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 이종원의 시사타파 TV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영생활관으로 곧장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 욕을 하는 동시에 제 복부를 가격하며 다른 곳에 제보한 적 없는지 캐물었습니다. 저는 제보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지만 그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를 비롯한 온몸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그날 저녁 발견돼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짜 이 끔찍한 너무 일입니다. 무섭네요, 정말.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야, 이 거의 한 90%는 지금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네요, 확실히. 예, 많이 안 알려져. 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배경을 사건 네. 배경 알아듣기 쉽게 네, 짧게 네, 네. 한두 가지만 네, 좀 네. 정리해 준 게 첨언을 하자면 네. 일단 노은결 소령님은 해군 의장대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의장대장. 네. 의장대장. 외국에서 국빈 오면 의장대가 사열해서 어떤 행사들을 하잖아요. 네. 그걸 지휘하는 사람. 네. 앞에 칼 들고 그 지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영상도 있어요. 네. 많이 찍힙니다. 네. 그 윤석열 때도 했고 박근혜 예, 뭐 대통령 지휘하는 때도 사진 했고. 뭐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네. 이분이 뭐 군인이 아닌 거 아니냐는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네. 예. 아주 정말 그 멋있는 대단한 곳이에요, 의장. 예, 아주 멋있는 역할을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지휘가. 네. 네, 의장 대장. 그러면서 대통령실 행사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실 행사를 당연히 협의를 하려면 의장대가 대통령실 들어가서 행사를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의장 대장이니까 당연히 음. 이제 대통령실을 드나드는 그런 거였고 표창을 엄청 많이 받아요 군에서. 그리고 간부로 임관할 때 수석인가? 예. 수석이었어요. 수석 얘기를 빨리 해야지. 좀 약간 서운해하시네요. 또 우리 또 그런 거 수석. 좋아하죠. 네. 수석이었어요. 상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받았어요. 이분이 아주 그 굉장히 인정받는 군인이었다는 그러니까, 거야. 예, 예. 아, 그 활약상 영상도 있다는데요. 영상도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악수하는 분이에요. 노은결. 윤석열이라고. 예. 예. 사실 뭐 윤석열을 빼고 그 대통령 저런 행사가 그 엄청 큰 행사거든 사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네.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건 뭐 예. 군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분이 또 왜 임성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런 관종이냐 마당발이냐 왜 이런저런 데 끼냐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은결 소령님이 애를 진짜 갖고 싶은데 애를 계속 못 가지셨어요. 3년간 난임 시술을 계속 받습니다. 10수차를 받았는데 계속 실패를 해서 애를 못 갖다가 겨우 3년 전에 애를 첫째 딸을 뒤늦게 늦둥이를 가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고 최수근 상병이 제가 알기로는 시험관으로 아마 그 부모님이 애를 맞아요. 가진 네, 맞아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감정이입이 많이 되셨는데 자기가 그 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렇지. 예, 난임 시술을 열 몇 번을 해서 그 끝에 겨우 얻은 아이인데 와이프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좀
되셨고 정의감도 있으시고 임성근 사단장은 어떻게 본 거냐? 해군 관사에 살아요. 해군 관사 옆에 바로 해군 호텔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 자주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 증언 나오면 모른다, 만난 적 없다, 뭐 처음 듣는다 이러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만나고 있어 또. 그 와중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혹시 거짓말하는 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 가다가 임성근 보이면 이렇게 찍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걸린 것 같아 어느 순간 저쪽 정보기관이나 어디 찍는 걸 이제 요원들한테 걸렸어. 네, 네. 그런 사건입니다. 아 이제 걸리고 나서 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렇게 된 네, 거고. 그렇죠. 그 뭐 누구한테 걸렸는지 몰라요. 그 신원 그렇죠. 이상자라고 우리는 이제 명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협박당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받는. 그리고 전역 대상자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현역으로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재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장애 등급을 받아서 지금 뭐 회복할 수 없는 장애로는 남았지만 그래도 제가 신념을 갖고 행동한 거라서 제 선택에 따라서 한 거라서 후회는 네. 없습니다. 아휴. 그럼 지금 군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육아휴직 상태였다가 네. 지금은 몸을 크게 다치고 나서 이제 질병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질병휴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질병휴직 상태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진실 규명이 이제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그 시작돼 이게 사건이 그 저기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일단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냥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입건 전 조사 중지. 그러니까 입건을 안 한 거예요. 입건을 안 했어요. 예,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신원 불상이잖아요. 네. 가해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사 중지. 이렇게 된 상태고 CCTV 확인한 다음에 CCTV를 본인들은 확인했다라고 해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일부 확보해서 그 국방부 병영생활관이나 그 주변 CCTV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튼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건 전 조사 중지. 근데 소령님이 주장한 그 예를 들면 폭행할 때 썼다라고 하는 그 멀티탭의 전선줄 이런 네. 거 목에 감아서 막 계단에 매달리게 하는데 그랬었죠.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 발견이 됐어? 네, 그래서 조사본부가 갖고 있어요. 오. 그런 것들 이제 사진도 변호사가 이제 그 확보한 증거 사진은 변호사한테도 제시를 해서 변호사가 보기도 했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국방부가 이건전 조사 중지 조치를 내리니까 이거를 다시 민간 경찰, 용산 경찰서에 다시 그 수사 의뢰 진정을 합니다. 조사해달라. 국방부에서는 이거 못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경찰은 공나무 사건 종결. 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한 거 왜 우리가 따로 할 수 있을 건 없을 것 같네. 그래서 공나무 사건 종결.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오늘 상태가 아니라 다 종결된 거네. 그렇죠. 없어요. 사건이 없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감도 지금 현재 앞두고 있고 이제 9월 10월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잖아요. 네. 어찌됐건 사건이 하나 계류돼 있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네. 오늘 일단 다시 경찰에 뭐 그 고소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노은결 소령님이 일단 최수근 상병 특검에는 좀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일단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3시 반에 최수근 상병 특검에다가 고소장을 일단 좀 제출해서 사건을 하나 계류를 시켜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 특검에도 이게 고소가 가능해요? 어찌됐건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뭔가 행위를 하다가 지금 그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특검도 그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검토를 좀 해보겠죠. 그리고 못하면 이제 다른 경찰이나 이런 데를 아마 이첩을 할 겁니다. 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을 못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변사체가 발견됐어. 살해당한 것 같아. 그럼 당장 그 누군지 알아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죠. 모르잖아. 네.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네. 게 수사잖아. 그렇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죽지만 않았지. 분명히 다쳤어. 네. 현장에서 수술까지 했어. 그 얘기했던 도구까지 다 발견됐어. 음. 그럼 그걸 찾아야지. 네. 그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그 입건 내사를 시작해서 용의자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입건을 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은 하나도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렇지. 이게 하나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최욱 MC가 괜히 현역 군인인데 여기 나와서 또 괜히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게 그게 좀 신경 있으니까요. 쓰이잖아요. 근데 좀 그래. 그것과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이나 국방부의 태도가 참 저도 참 애매한 게 아니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당부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 활동을 했거든요. 이거 현역 군인 신분한테 되게 큰 거예요. 큰 징계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군생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기자회견하고 보고도 안 하고 막 이런데 출연하고 하는 거. 네.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해서는 너 아무런 그거 얘기 없어요? 징계할게라는 말조차 꺼내는 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던 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2월 20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0날 처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12월 3일 내란이 불거진 지 얼마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다들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이건 또 뭐야? 어. 이러고 그냥 좀 없는 사건. 우리 이거 괜히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도 싫고 뭐가 만지기 싫은 거야. 지금 보면 관료들이 척하는 거네. 네. 그 징계를 하는 게 맞거든. 이렇게 나와서 하면 도령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너 그래도 보고는 했어야지 마. 너 어떻게 된 건지 와서 경위라도 좀 설명해봐. 이것도 없어요. 아예 전화를 안 합니다. 노은결 소령님한테 그 부대에서 전화조차를 안 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전화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네, 생각하는 지금 것 그런 같아요. 상태예요. 아니 우리 최강 의원님 그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아니 진짜로 진지하게 민원을 좀 한번 넣고 싶은데 다른 거 말고 그냥 진상 규명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네. 해야 될 일이죠. 장관도 이제 문민 장관이 들어가시고 했는데 네. 조사본부도 앞으로 이제 또 다른 개편을 또 앞두고 있고 네. 반드시 이건 하게 해야죠. 네. 근데 지금 그 의장대가 네. 근지단 직속이에요? 그 직속 상관이 근지단장이에요? 바로? 맞습니다. 그 근지단장. 의장대 제위의 상급자인 의장 대대장이 대대장님이 국방부 의장 육군 대대장. 중령으로 그건 있고, 있지.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직속 상관은 대대장이고 그 위에 이제 근무지원 단장, 예. 네네 그러니까 근지단장님이 의장 대대장은 육군 중령이에요. 네, 여전히. 맞습니다. 네. 그 근지단장은 예전에는 육군 소장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민간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냥 군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이에요. 네네네. 아니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네네. 지금 이제 해군 의장대장이라고 하니까 모든 의장대를 다 지휘하는 것 같은데 각 네. 군별로 해병대까지 의장대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의장 네. 행사를 할 때 네네. 그걸 하는 걸 통제하는 이제 국방부 의장 대대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거를 이제 중령이. 통할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노은결 소령한테 삼으려면 네. 그 의장 대대장 그다음에 근무 지원 단장은 이제 예전에는 현역 군인 소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노은결 소령한테 시비를 붙었어야 돼. 왜 기자회견 하고 다니냐.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한다는 뭐 그렇다는 거네요. 얘기는 네.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은 육사니까 안 한다 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 자기가 저기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로 와봐 왜 안 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박정훈 대령을 애초에 징계한다고 할 때 KBS에 출연해가지고 맞아요. 인터뷰한 거 가지고 예. 애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들이 보기에 뭔가 민감한 상황 득달같이 가가지고 그걸로 징계를 해. 저도 옛날에 뭐 저 육군참모총장 수사하다가 잘렸다고 어쩌고 할 때 그때도 지네들끼리 나 만나지도 않았는데 기자 만났다고 허위로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징계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지네한테 불리한 거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이거는 지금 되게 불리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지 지금 장현수 기자 얘기가. 아니 그러면 신원 불상자 이거는 뭐 아무도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능성은 뭐 누구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가능성?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또 뭐 특임대 그냥 까만 옷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특임대 그 다음에 특임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 저 707이라고 본 거 있었잖아요. 걔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본 거는 지금 흑복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만 본 거거든요. 근데 까만 옷 입은 애들이 그 특임대하고 그다음에 헌병대 일부 특수 임무대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방첩사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어. 걔들은 이제 옷 훔쳐갖고 입기도 하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그다음에 정보사에 HID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네네네. 예. 그것들도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군인 신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인들만 가능하죠. 저기 생활관으로 군인들만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범행이 일어났잖아요. 국정원 요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은 힘들죠. 그건 특이하게. 힘들어. 네. 그게 위치가 애매한 게 국방부 용산에 여기 국방부 영내잖아요. 병영 생활관이 그
군 부대 아닌데 네. 또 대통령실 바로 옆이에요. 건물이. 그렇겠죠. 용산이니까. 예. 네, 요 대통령실과 아주 가까워요. 건물 네. 위치가. 음. 그러니까 저희는 경호처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가 이제 경호처가 관리를 안 하기 힘든 아. 대통령실이랑 워낙 가까워서 아. 예, 뭐 그런 의심이나 추정 정도만. 경호처가 지휘하는 헌병이 있지. 예. 걔들도 흑복을 입지. 아. 그때 왜 영장 집행 저지할 적에 까만 옷 입고 애들 서 있고 네. 그랬잖아. 네네네. 그게 군인이라 그랬었잖아. 아, 그럴 가능성도 또 네.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노은결 소령님,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자리 나오셨는데 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네.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건을 겪고 나서 10개월 동안 많은 생각이 들게 했는데 일단은 그 언론에 대해서 뭐 기존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나 언론들이 판단을 할 때 제가 겪은 사건과 그리고 제가 다친 사실은 뭐 감성의 영역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 사실 그 자체인데 네. 언론에서도 아무도 다루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판단할 때 본인들의 뭐 입맛이나 아니면 뭐 이해득실을 따져서 재단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제가 믿고 있었던 언론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고 또 하나는 요즘 방송을 보면 더 느끼는 게 언론들이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범죄 혐의자나 가해자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마이크를 쥐어주고 야, 그러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면서 그 사람들의 뭔가 변명거리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대중들한테 좀 친화적인 이미지로 좀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예.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씁쓸한 이게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중요한 했습니다. 말씀인데요. 야, 출입처 제도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부터 장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출입처 기자로서 그 출입처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감시 역할을 못하고 함께 유착해서 썩어버리는 대표적인 데가 국방부 기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를 생각해 보세요. 취재하기가 어려워. 어렵죠. 뭐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러고 보안이 안 네. 된다 그러고 예. 계급 낮은 사람은 인터뷰하면 징계한다고 하니까 그거 어렵겠죠. 못하고 네. 그러면은 정보를 공급받는 선이 되게 단순해요. 그거를 주로 하는 데가 대변인실이라고 해서 있는 데가 있고 근데 대변인실은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와서 주워 모은 얘기를 전해주는 건데 네. 직접 이제 기자들을 붙잡고 뭔가 이제 유도를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게 정보 수사기관이에요 주로. 걔네들은 사복 입고 다니면서 기자실 다니면서 특히 이제 저 옛날 기무사, 네. 방첩사 직원들 이런 애들이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아니면은 계급 높은 사람들, 국방부의 주요 간부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지. 그렇지. 어두운 흑막이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보도만 계속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자들이 노은결 소령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것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면세 양주부터 군 휴양소 네. 싸게. 별짓을 다 해. 이것들이 네. 휴가라고 가가지고 막 군 장성한테 브리핑도 받고 근데 지금은 좀 낮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노소령님이 좀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하지 마. 그냥 그러면 이 사건이 묻혀요. 또 어디로 어디로 튈 그러니까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얘기해. 그 예, 원론적인 예. 얘기만 해.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은 어. 정말 많은 언론과 정말 그렇죠. 많은 뭐 유튜브 채널과 맞아요. 해서 했던 얘기 또 하라고 맞아. 마이크를 계속 그 말 쥐어주는데 맞아. 예. 노은결 소령님은 그걸 보면서 어. 내 얘기 저 사람 1시간 얘기할 때 언론에서 1분, 5분, 10분만 관심을 좀 가져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이야. 사실 지금 그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예. 전 그 매우 얘기입니다. 매우 예, 예.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예. 네. 근데 예. 기자회견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자들도 놀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아시겠지만 다 정보 보고합니다 기자들. 노은결 소령이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했다고 다 예. 정보 보고를 해요. 예. 근데 거기서 짬 시키는 거 위해서 데스크에서 그렇지. 이제 킬 시키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충분히 다룰만 하잖아. 기자회견하고 하잖아. 제가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응원한다는. 이상하잖아.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올림픽 하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사를 쓰기가 어려워요. 취재를 많이 해야 돼. 노은결 소령님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따라가야 이해를 해야 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음. 일단 취재하기가 어렵다. 음. 예, 취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뭐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자기 노력을. 근데 리스크가 또 커. 리스크가 크지. 기사를 썼을 때. 아, 그것도 맞지. 실제로 지금 여러분 네이버에서 노은결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12월 달 기자회견하고 한 6, 7개 되는 언론사가 기사를 썼다가 다 내렸어요. 아, 내렸어. 다 내리고 지금 반론 보도만 게재돼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노은결 소령님 사건이었고 반론 보도만 게재가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언중이의 판단에 따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세게 언론사에 항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제 반론 보도만 지금 남아 있어요. 언중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언중이가 대통령실이 무슨 뭐 김건희 관련해서 이야기한 사람 없다. 네. 아 그리고 맞아요. 충성 맹세 요구한 적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언중이가 이거 반론 보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언론을 할 수밖에 아니, 없는. 원 기사라도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 기사가 사라져서 드릴 말씀이지. 원래 처음에 썼던 기사. 반론 보도라는 거는 원 기사에다가 되게 붙여서 조금 하잖아. 그렇죠. 네. 근데 반론 이거는 보도만 보도만 있어요. 나와. 근데 이런 또 측면은 없습니까? 제가 뭐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가해자, 신원 불상자 예. 그리고 그 CCTV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의 증언만 존재한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있죠. 네. 근데 그 늘 지적되는 게 언론의 이중성. 어. 예. 이재명 대통령 처음 뭐 대장동 의혹 제기됐을 때 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다 달라붙었었어요. 예리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네 편 내 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닌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서 증거가 나와야 쓸까 말까. 기울백은 증거 있는데 왜 안 썼어? 아 예리한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루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안 써? 왜 안 써요?라고 하면 증거도 없고 주장에 불과하고 뭐 그랬다가 괜히 또 언론사 문제될 수도 있고. 법원이야 법원. 언론이 언론이 확실히.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짓하고 똑같은. 그러면 이재명한테 예를 들면 조국한테 예리한데. 뭐 같은 기준을 들이대라 이거죠. 제 네. 얘기는. 네. 쓰고 싶을 때는 아무 증거 없어도 마구마구 써제끼죠. 네. 책임도 안 지면서. 혹시 그 소령님 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네.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뭐 증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제가 1차, 2차 기자회견 때 아직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고 아 그런가요? 저희 아내가 녹취한 그 지구병원에서 녹취했었던 국방부 수사본부 조사관하고 녹취했었던 내용이라든가 좀 의문점들이 있는 녹취 자료와 내용들을 지금 장인수 기자님께 전달드렸고 아마 이 내용은 아마 향후에 영상으로 제작돼서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제가 좀 제 사건에 권력의 개입이 돼 있다고 좀 의문을 푸는 포인트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사건 당일에 9시에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되고 나서 구조가 돼서 앰뷸런스에 탑승을 했는데도 앰뷸런스가 장시간 출발을 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제 생각에는 골든 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출발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출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냥 기다려라. 네, 잠시 기다려라. 그래서 9시에 제가 발견이 됐는데 실제 출발은 10시 23분. 1시간 넘게 있다가 출발을 해서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아 소령님 발견이라는 게 그러면은 구급차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구급대에 의해서? 제가 병영생활관에서 떨어져서 8층으로 추락을 했었고 예, 그거 기절하셨잖아요. 네, 근데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다시 9층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떨어진 건 8층이었는데 눈을 떠서 의식을 차렸을 때는 9층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제가 올려져 있었고 제가 한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소리 내고 다치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계속 그 계단 난간을 두드리고 소리를 내서 한 3시간, 4시간 지나서 저녁 9시 정도에 발견이 됐었는데 앰뷸런스가 출발한 시간은 10시 23분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방치가 돼 있었을까? 그 점이 하나 좀 의심스럽고 그건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청동에 있는 국군 지구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을 때
제가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를 담아놨었던 USB가 네. 저희 아내가 보호자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왜 제 주머니에서 꺼내져서 사람들 다 볼 수 있게끔 수첩과 USB가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는지 저는 이제 그때 USB가 교체가 됐는지 아니면 언제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교체됐어요? 네, 그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님께 USB를 드렸을 때는 그게 아예 모든 자료가 없는 그냥 비어 있는 USB라고 확인을 했고 자기가 들고 있는 USB를 국방부 병영생활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그 뉴스 공장, 경공 뉴스 공장과 시사타파 TV에 제보를 해요. 그때 USB가 있잖아요. 발견됐을 때 USB가 두 개가 달라요. 그냥 생긴 게 실물이 달라요. 생긴 게 다른 달라. 종류의 USB가 있어요. 그럼 바뀐 게 이건 팩트네. 바뀌었어요. 예, 이건 바뀌었어요. 팩트네. 누군가 바꾼 거지. 근데 이제 의심되는 게 앰뷸런스에 태우고 1시간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출발을 안 해서 항의를 하셨고 또 하나 황당한 거는 병원에 도착해서 군부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왜 다쳤니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일단 주머니부터 뒤지려고 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 USB에 담겨 있던 그 자료는 어딘가에 있는 거네 지금도? 뭐 폐기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있거나 뭐 아니 가져간 사람 말고 그 제보를 했다고 하니까 사진만 찍어서 보여. 사진을 내가 지금 USB를 이렇게 들고 병생활관에 들어가는데 내가 문제가 되면 이걸 챙겨봐달라. 네네네.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놨는데 나중에 주머니에서 나온 건 전혀 다르게 생긴 USB가 있었어요. 그럼 기절한 그 다음에 USB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자료는 지금 어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 원래 태블릿 PC 그리고 제가 사진 촬영했었던 핸드폰 그리고 USB 그렇게 총 3곳에 자료를 보관돼 있었는데 태블릿이랑 휴대폰은 7월에 관사 주차장에서 그리고 USB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자님께 드렸을 때는 전혀 다른 USB고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앰뷸런스는 어디서 온 거였는데 안 간 거예요? 앰뷸런스는 국방부 군지단에 바로 있는 거기 군지단 의무대 앰뷸런스? 있는 앰뷸런스? 앰뷸런스에서 바로 탑승을 했는데 출발을 좀 늦게 했고 마지막으로 좀 의문스러운 건 저는 이제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지구병원 가서 이제 CT 촬영을 하고 온 사이에 그 조사본부에서 온 중령 한 분이 저희 아내한테 제 몸 수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고 목도 못 가는 환자인데 몸 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네. 되게 화도 나고 그래서 그렇겠죠. 네네. 아내가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게 제지당하긴 했는데 왜 저를 상대로 몸 수색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도 뭘 찾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많긴 하네. 진짜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고소를 하러 두 분이 함께 네. 하신다는 거죠. 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고요. 우리 소령님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힘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